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연수 강의를 맡게 된 연수자 다정고등학교로 이제 출근을 4일 한 신충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일단 연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좀 속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오은정 연구사님이 이제 저한테 처음 연수 의뢰를 하셨을 때는 이제 고3 담임을 처음 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그냥 뭐 소소한 꿀팁, 뭐 따뜻한 격려의 말 정도 가볍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저한테 연수 의뢰를 하셨는데, 여기를 와보니까 전혀 그런 자리가 지금 아니고, 교육감님까지도 오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 저기 작년에 제 고3 부장님이 계세요. 그리고 저쪽에는 이제 제가 고3 때 저를 지도를 해주셨던 담임 선생님이 계십니다. 은사님이. 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대입 역량 강화 연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뭐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는 격, 그다음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 격인 것 같아요. 저는 앞서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제 고3 대입 지도 경력이 3년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빨가벗겨진 것 같고 되게 부끄러운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오은정 연구사님이 이제 저를 이제 연수 강사로 이제 불러주신 이유는 저는 이제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종시 교육 안에서 이제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제 그분들은 입시에 대한 그런 처음 이 마음이 조금 많이 지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입시에 이제 한 발자국 먼저 디뎌본 사람으로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잘 모르겠더라.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맡으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 이제 위주로 저는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네, 이렇게 연수 목차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눠 봤는데요. 사실상 서본결이에요. 근데 서본결 이렇게 쓰면은 조금 없어 보이니까 이제 있어 보이게 첫 번째는 살짝 도발적으로 어서 고3담임은 처음이지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고3 담임 선생님으로서 이제 반드시 아셔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대입지도, 그러니까 고3이 1년 동안 이제 고3 지도를 하시면서 이제 시기를 제가 임의로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각 시기별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때는 어떠어떠한 업무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거를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에 당부의 말씀으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어서 고3 담임은 처음이지 라고 시작을 할 건데, 되게 그 입시 지도에 막 큰 인물이신 막 그런 분들의 이제 입시지도 연수 강의 같은 거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공통점이 항상 이렇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올해 고3 담임 선생님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3 담임이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혹시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요 사진 어떤 건지 아시나요? 뭐 하시는 분이실까요? 오,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쉐르파가 맞습니다. 그래서, 쉐르파는 그 히말라야에서 이제 등산, 뭐라 그러죠? 등반가들을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냥 단순히 도와주는 역할, 여기 보면 이렇게 짐을 들고 운반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제 현지 사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 지형이 어떻고, 그 다음에 등산가의 뭐 몸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력,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베이스 캠프를 어디에 차리고, 뭐 무슨, 여기까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무리입니다. 뭐 오늘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쉬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다 관리 감독해 주시는 역할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는 고3 학생들과 그다음에 고3 담임 선생님의 관계가 이거랑 비슷하다. 등산가랑 그다음에 쉐르파의 관계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가 맡아서 선생님들께서 맡아서 하실 업무는 되게 멋있는 일이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맨 처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한 거는 1-1 대학 입시 전형의 이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시 모집이 뭔지 정시 모집이 뭔지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거를 왜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는 고3 담임을 처음 딱 맡았을 때 이것부터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대입이라고 하면은 제가 경험한 것밖에 이제 거기서 업데이트가 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시 열심히 해가지고 수능 쳐서 대학을 가는 시대였으니까 수시가 어떤 전형이 있고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까지도 이제 이해를 못 했었는데 이제 요거부터 정리를 하고 들어가니까 되게 편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일단 모집 시기별로 이제 수시와 정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는 아주 기초적인 거죠. 근데 이제 수시 안에서는 이제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 중심. 그래서 내신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실시하는 1회고사, 2회고사 수행평가 이런 것들을 이제 대학별로 환산점을 냅니다. 그래서 이 환산점을 낸 거를 이제 석차별로 등수를 내서 이제 합부를 결정하는 전형이 우리 교과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도 물론 봅니다. 내신 성적도 보지만 비교과 등 생기부 중심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저기 비교과 등 생기부라고 적혀져 있는데 여기 안에는 어떤 거 들어가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뭐 출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창체, 그래서 자율, 동아리, 진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과세특도 역시나 이제 판단 준거로 해가지고 이제 학생 선발을 하시는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정시는 수능 성적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진학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를 이제 표로 자세하게 나타낸 건데요. 이제 이 자료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대교협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6학년도 이렇게 학생들을 선발을 하겠다라고 대교협에서 자료를 정리를 해놨는데,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학생들을 가장 많이 선발하는 게 지금 보이시나요? 수시 비율이 79.9%, 거의 80%에 육박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정시는 이제 20% 이렇게 선발을 하는데, 그다음에 수시로 대부분의 학생들, 그러니까 학생이 100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학생부 교과로 45명의 학생이 진학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으로 23명의 학생이 진학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수지만 논술로 대학을 가는 학생도 있고, 그다음 실기,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실기로 진학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표만 보면은 정시 20% 꽤 큰 비율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요. 자, 넘겨서 보시면 요거는 역시나 대기업에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 자, 이거를 다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렇게 나눠서 한번 분류를 해보면, 자, 전체 모집 인원에서 수시 모집 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 서울 상위 16개 대학, 그 다음 플러스 경기도에 있는 대학교들 하면은 수도권은 65.4%고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거의 90%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학교에 1등급, 2등급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시가 1등급, 2등급 학생들을 위주로만 많이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제 여기 90% 안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반면 정시 모집 인원은 수도권이 34.6%, 비수도권 10%로 수도권 대학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요거는 2019학년도에 일어났던 그런 대입 공정성 관련해가지고 정시 40% 늘어난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이제 수시 원서 6곳을 이제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시 원서를 이제 6곳을 지원 가능한데, 자, 이거를 수시카드 6장이라고 많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수시카드 6장을 이제 조합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수시카드 6장 안에서 학생의 성적보다 살짝 높은 상향, 그 다음에 학생의 성적대에 한 70% 컷에 걸치는 한 적정, 그 다음에 안정, 그거보다 낮은 안정, 요 세 가지를 잘 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저는 좀 더 도전적으로 수시카드 6장을 채울래요 하는 학생들은 안정 카드를 하나만 쓰고 나머지는 다 도전적으로 상향 3개, 적정 2개
이렇게 쓰는 학생들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대학을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보다 더 이제 안정적인 성향을 보이는 학생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수시카드 6장 안에서 교과, 학종, 그 다음에 특별전형. 특별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뭐 농어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한부모 전형 아니면은 뭐 국가유공자 등등등 이렇게 그들을 위한 그런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생에 해당되는지를 꼭 살펴보시고 이제 그것도 역시나 농어촌을 예를 들어서 쓸 건지 안 쓸 건지 이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하셔서 이제 지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카드 6장 쓸 때 국립, 사립, 뭐 지역, 학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고려할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살펴보시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과.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이제 학부모님까지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입 전형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대입 전형이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자, 8월 31일 이제 수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이죠. 그래서 요 때까지 이제 대입 전형 자료가 이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모든 뭐 창체라든지 뭐 창체 시수 뭐 추가하는 거라든지 과세특이라든지 모든 생기부의 내용들을 이제 다 전부 다 기입을 완료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가 조금 바쁘게 돌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9월 8일부터 12일까지는 이제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하기 전에 이제 학생들과의 대입 상담을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 요 시기가 생기부 아직 마감 안 됐죠? 그 다음에 학생들과 대입 상담 해야 되죠? 바쁩니다, 상당히. 네, 그래가지고 요 8말 9초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난의 행군? 보릿고개?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로 넘어가면은 이제 수시 합격자가 발표가 나고, 그 다음에 충원 합격, 예비 합격자까지도 다 돌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만약에 수시에서 모두 탈락했다 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면은 이제 정시 모집 요 흐름에 따라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1-3은 고3 담임의 합격 경영인데요. 갑자기 생뚱맞게 대학 입시 얘기하다가 왜 합격 경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고3 담임이랑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년의 담임을 다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고3 담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담임으로서의 그 결이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고3이라는 그 특수성 때문에 학급 규칙을 초반에 잘 설정을 해놔야 이제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고 학급이 잘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1학기 때는 이제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학급에서 학습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제 고3 애들 처음 올라오면은 막 열정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담임 선생님이 잘 활용을 하셔서 니네들 점심에 공부할래? 라고만 이렇게 운만 띄워도 막 자기들이 하겠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점심 자습을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것도 그냥 자기들이 규칙을 세우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학교를 잘 활용해라. 야간 자율학습 이거 여러분들 와서 공짜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해라.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시면은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분위기를 이제 가져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편히 쉬는 공간 지정이 저는 되게 효과가 좋았었거든요. 이 학생들이 부정적인 메시지를 이제 인식을 잘 못한다. 그래서 사람의 뇌는 뭐뭐 하지 마라는 걸 인식을 잘 못한대요. 그래가지고 뭐 코끼리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코끼리밖에 안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야 교실에서 떠들지 마라고 하는 것보다 얘들아 사람도 이제 학생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좀 떠들고 놀고 싶고 이제 애들이랑 그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어디에 가서 그러니까 특정한 한 장소, 애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장소를 지정을 해주고 이제 거기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걸로 우리 학급 규칙을 설정하자라고 하니까 오히려 애들이 이제 교실에서 막 얘기를 하다가 야 우리 뭐 다운실 갈래? 하고서 이제 거기에 가서 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의 학습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되게 도움이 됐던 게 요 세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발, 용의복장 등 교칙 준수. 이것도 담임으로서 이제 학급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좀 뭐라 해야 되지? 좀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두발이나 용의복장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교복이 선생님, 저의 성장세를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교복이 안 맞는다. 그래서 막 그 사복을 입는 거에 대한 정당성을 자꾸 이렇게 어필하려고 들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학기 초에 잘 이제 얘기를 해놔야지 이제 아이들이 지도에 잘 따르더라고요. 그다음에 1인 1역할 활성화, 요것도 역시나 뭐 많은 선생님들이 이미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학생들한테 잘 지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2학기로 넘어오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끝나고 그다음에 뭐 대학교 발표가 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몸은 고등학교에 있지만 대학생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출결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고지를 학생들에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조금씩 이제 타협하려고 들고 저 이제 미술학원 가야 되는데 혹시 미인정결 아니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뭐 이렇게 타협을 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엄정하게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학교의 출결 규정에 각각 맞춰서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시기별 대입지도 방향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 이렇게 고3 담임으로서 입시 지도를 하시면서 크게 1년에 있는 일을 이제 4단계로 나눠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4단계로 나눈 거는 제가 임의로 그냥 나눠 본 거고, 반드시 이 시기엔 이걸 하셔야 됩니다. 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해봤더니 조금 편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3월에 이제 대입 일정이 시작이 되면은 이제 바로 학생 기초 상담 같은 거 하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대입 전용 참고 자료가 이제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빠르게 살펴봐 주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 거는 수행평가랑 창체 탐구 주제 설정해 주는 거는 뭐 솔직히 언제 해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저는 아예 아싸리 빨리 해버리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창체 주제 같은 거를 빨리 학생들이랑 얘기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야 애들이 수행평가가 언제 있든 아니면은 뭐 창체에 관련한 활동을 언제 하든 미리 찾아봤으니까 그거를 빠르게 적용을 잘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서부터는 입시 지도 단계라고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1회고사 끝나고 나서 약간의 여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활용해서 수행평가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시기를 활용해서 담임으로서는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그러니까 창체 활동, 자율이랑 진로 채우는 활동을 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시기가 되면은 슬슬 이제 학생들도 아이들도 이제 자기가 어떤 대학을 내성적이면 어떻게 갈 수 있지? 이제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가 대입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이제 안내를 하는 게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목표 대학 및 학과와 함께 설정하기. 그래서 5월쯤에 미리미리 봐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월서부터 이제 2회고사가 끝나고 원서 상담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생기부를 작성을 해주시게 되겠죠. 그 다음에 본격적인 대입 원서 상담을 시작을 하는 시기가 이때고, 그 다음에 이제 수시 대입 전용 자료 생성이라는 또 큰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원서 작성이 마무리가 되면은 자, 이렇게 원서 작성이 마무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최저를 위한 수능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뭐 교내 면접반을 준비한다던가 이렇게 대입 일정이 마무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맨 첫 번째로 2-1 담임학급 학생 기초상담 들어가서 보면은 학생들을 이제 처음 상담을 할 때 역시나 기본이 되는 거, 가장 기본이 되고 거의 모든 것은 생기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이제 만나시기 전에 먼저 생기부 1, 2학년 때 이 친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대입 전형 자료를 위주로 살펴보시면서 빠르게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학생부 파악의 중요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네,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작성 방법까지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은 뭐 한 반당 뭐 25명 최소 한 그 정도 학생들이 있을 건데 생기부를 그럼 전부 다 내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한 땀 한 땀 손으로 정리를 해야 되냐 되게 힘드신 작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의 힘을
빌리면 상당히 좋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연수 자료를 제출을 한 게 한 달 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딥시크, 중국에서 딥시크라는 생성형 AI를 공짜로 다 쓸 수 있겠다 하고서 빠방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돌아다니고 있는 제 학생의 자료를 여기 딥시크에다가 한번 넣어봤더니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와, 이거 활용하면 정말 편하겠는데? 와, 이거 우리 세종시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추천해드려야지? 라고 했는데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네, 생성형 AI, 걔네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방대한 그 정보를 수집을 해서 자체적으로 딥러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네가 그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모른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사용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수 자료에서 유일하게 삭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네, 여기서 뒤에 게 날아가 버리면 직접 하는 방법 밖에는 안 남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르게 파악을 해두시고 그냥 개조식으로라도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을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3월에 이제 대입 관련 참고 자료들이 막 쏟아져 들어올 텐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한 3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참고하실 만한 자료를 3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정보의 양 순서대로 제가 배치를 한 거예요. 정보량이 많은 게 이제 왼쪽에 있고 정보량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적어지는 그런 건데 물론 정보량이 적다고 해서 안 좋은 책이 아닙니다. 저 맨 끝에 있는 그 보인다 시리즈 3.0 수시 전형 저거는 매우 매우 훌륭한 책이에요. 제가 가장 애정하는 책이고 네. 그리고 밑에 어디서 만들었는지가 적혀져 있죠. 그래서 진로 교육원. 네. 이 수박 먹고 대학 간다 같은 경우에는 뭐 고3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라면은 뭐 무조건 알고 계시는 기본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모든 대학의 모든 전형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기본편에서 그 다음에 한 7월쯤에 실전편이라는 거를 이제 발간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모든 그런 뭐 커트라인, 점수 이런 것들까지도 다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 이대부고 진학부장 박건우 선생님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고 이 수박 먹고 대학 간다가 거의 바이블 같은 명저시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옆에 끼고 살진 않았던 게 이게 두께가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둔기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무거운 책이고 방대하지만 그렇게 손이 잘 안 갔다. 빠르게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정보를 약간 컴팩트하게 담고 있는 게 이 대교협에서 이제 발간한 대입정보 119. 발등에 불 떨어지신 분들을 위한 119죠. 그래서 이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거보다도 더 컴팩트한 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인다 시리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인다 시리즈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또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보인다 3.0, 4.0, 5.0 같은 경우에는 제 손이 딱 닿는 근거리에 항상 뒀습니다. 그래서 이 보인다 3.0 시리즈가 한눈에 보는 수시 전형이라고 해가지고 수시 전형 자료들을 쫙 한눈에 진짜 보기 좋게 컴팩트하게 설명을 해놨고 그다음에 보인다 4.0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사례집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게 얼마나 꿀 자료면은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진짜 선생님들한테만 드리는 그런 자료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서 학생이 어떠한 창체 활동을 했고 성적이 얼마고 어디 지원을 했는데 뭐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라는 모든 자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보인다 4.0 시리즈도 제가 되게 애용을 했고 그 다음에 보인다 5.0도 역시나 면접 지도에 있어서는 진짜 좋은 책이다. 왜냐면은 어떤 대학교 어떤 학과에 뭐 몇 날 며칠에 면접을 갔는데 거기서는 어떤 질문을 했었고 거기서 학생이 어떤 내용을 답변을 했었고 그날의 온도, 그날의 습도 다 적혀져 있습니다. 엄청 자세하게. 그래서 이 보인다 시리즈는 제가 여기 진로교육원에 와서 얘기를 해서 뭐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어디서 불러주셨어도 저는 이런 얘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입 전형에 참고할 만한 자료로는 각 대학별로 이제 3월 달에 모집 요강을 발표를 합니다. 이 모집 요강이라는 거는 그 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을 하겠다라는 거를 다 담고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학별로 요거는 들어가셔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2-3 학생 창체 주제 설정 도와주기인데, 자, 요거를 학년 초에 해놓으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기부에 대한 파악을 빠르게 하시고, 진로와 관련한 탐구 주제를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주제를 추천을 해주면 좋냐? 막 새로운 활동을 막 이렇게 이거 해보는 거 어때? 라고 하기엔 너무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1, 2학년 때 학생이 했었던 활동들을 잘 살펴보시고 이제 그거를 뭐 추후 후속 연구를 한다던가 뭐 심화 발전을 한다던가 하는 방법을 활용을 해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 주제를 이제 설정을 할 때 그러면 어떤 것들을 참고하면 좋으냐? 역시나 두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로는 학과 소개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종합전형 가이드북인데 이것도 둘 다 대학교에서 발표를 하는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학과 소개서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대학교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우리 학과는 이러이러한 학과입니다 라고 하면서 학과의 성격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배우고 이러이러한 인재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속속 탐구 주제에 대한 소스를 좀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과 소개서를 참고를 해보시는 거 되게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학교에서 종합전형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자료를 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거꾸로 이렇게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학교에서는 이렇게 학생을 평가하니까 그러면 생기부를 거기에 맞춰서 한번 거꾸로 적어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해답지를 보고 문제를 푼 거죠. 그래서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참고를 하시는 것도 좋은 꿀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플러스 혹시 펜이 있으시면은 적어주셔도 되는데 교과세 특 탐구주제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어요. 교과세 특 탐구주제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는 수많은 탐구 주제에 대한 정말 소스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학년 예산으로 구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학과 소개서의 예시. 자, 이렇게 충남대 국어국문학과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 학과 이런 거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 가이드북도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종합전형 가이드북을 볼 때마다 제가 하는 생각인데 평가 요소가 대학에서 평가를 하는 요소가 대동소이합니다만 대부분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사회 역량, 그러니까 인성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학업 역량 많이 고려를 해서 생기부를 써주시고 전공적 합성 많이 고려를 해서 생기부를 써주시긴 합니다. 그런데 맨 밑에 있는 인성, 그러니까 사회 역량도 분명히 평가 요소인데 저희가 이거는 좀 간과하고 빠뜨리기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학생이 정말 인성적으로도 괜찮다 그런 학생이면은 생기부에 이러한 내용, 뭐 협업 능력, 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녹여서 잘 기재를 해주시면은 더더욱 학생들이 입시에서 좋은 성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성, 사회 역량을 채울 수 있는 최고의 활동으로 저는 그 멘토 멘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거를 아는 지식을 아낌없이 나눠줬다. 그 다음에 멘토 멘티를 하는 과정에서 소통 능력이 있었다. 그 다음에 해당 전공에 대해서 남한테 알려줄 정도로 많은 걸 알고 있다. 학업 역량도 갖추고 있다. 라고 해서 그 모든 평가 요소들을 솔직히 다 담을 수 있는 거의 만능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멘토 멘티를 적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 다음 2-4로 넘어가서 내실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고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약간의 여유가 있을 때 수행평가도 많이 진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창체도 많이 이제 하실 텐데, 학생들이 이제 막 탐구 주제를 설정해서 본인이 이제 자율활동 채우고, 그 다음에 진로활동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탐구 보고서로 딱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은 그걸 나중에 참고해서 이거를 반영해서 써주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고서의 양식을 통일을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주고 나서 여기에 이렇게 적어서 네가 한 활동이 과정이 다 담기도록 써서 제출을 해줘라 라고 하면은 그거를 이제 생기부에 기입을 하는 뭐라 해야 되지?
어쨌든 그렇게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리가 되는 느낌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 다음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같은 경우에도 뭐 1인 1역에서 네가 뭐 어떻게 무슨 활동을 했고 뭘 했니 뭐 적어달라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 제가 24시간 이렇게 교실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서 아이들 사이에 뭐 어떻게 지내고 이런 것들을 세세히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다 적어서 내라 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국어과다 보니까 이제 뭐 글을 쓰고 이렇게 제출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이 그렇게 크다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적어서 낼 때 아이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네, 그다음에 만약에 창체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뭐 발표나 아니면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학생들이 요새는 그 스마트 기기 뭐 영상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런 거를 저보다 훨씬 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서로 제출하지 않을 거면은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제출을 해라라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훌륭하게 자기들이 뭘 했는지 제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역시나 생기부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5 학생 스스로 대입 정보 찾아보기 인데요. 네, 여기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대학 어디가, 그러니까 대입 정보 포털,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죠. 그래서 요거를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대학 어디가가 없었다면은 아마 고3 선생님들의 업무량은 아마 최소 2배 이상 늦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대학 어디가는 학생들이 직접 여기서 회원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성적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은 대기업 그런 그 프로그램이랑 거의 비슷하게 학생의 그런 뭐 진학 결과를 예측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대학 어디가를 이제 일괄적으로 가입을 시키고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여기서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담임인 나를 찾아와라.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좋았습니다. 학생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적 분석 플러스 뭐 합불 여부 같은 거를 예측하는 것도 이제 활용하기가 좋지만 이 대입 정보 포털에서는 저기 대학 정보, 무슨 정보 이런 것처럼 뭐 대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들어가서 애들한테 확인을 해봐라 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여기서도 꿀 정보를 얻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는 상당히 유용한 사이트다. 네, 그 다음에 1회고사 후에 학생 스스로 목표 대학 및 학과 설정하기라고 이제 다음 얘기를 이어갈 건데요. 1회고사 후에 이제 조금 느슨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3 학생들.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이제 그러면은, 너는 이제 대학을 갈 사람이잖아? 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딱 이거를 학생들에게 대입 지원 희망조서서라고 하고 나눠주면은 아이들이 살짝 긴장을 해요. 아, 맞다. 나 대입 걸려 있는 거였지? 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이 어딘지, 학과는 어딘지, 이제 그 학교의 모집 요강 같은 거를 살펴보면서 모집 인원, 전형 유형, 이런 것들을 싹 한번 직접 적어보게 하면서 이제 아이들 스스로도 이제 대입 정보를 파악을 해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좀 약간의 긴장감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 수시 원서 상담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는 이제 간략하게 뭐 초안 정도를 작성을 해보는 거였다면은 이제 2회고사가 끝난 이후에 한 7월 달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대입 원서 상담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학생들이랑 이제 상담을 하시고 그다음에 학부모님의 의견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 의견도 충분히 받아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원 희망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전부 다 이제 대교육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찾아서 이제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이제 같이 채워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담임 선생님이랑. 그래서 이 대교육 프로그램 활용 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 저에 이어서 이제 연수를 해주시는 선생님께서 이제 상당히 자세하게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서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만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교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눌러보면은 뭐 학생의 이 학교, 예를 들어 이게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인데 이제 여기에 지원을 했을 때 이제 작년도, 그러니까 2022네요. 이거는 제가 옛날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렇지만 작년도, 뭐 재작년, 그 전년도 이렇게 3개년치의 합불 사례를 이제 쭉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 가지고 이 학생이 여기를 지원을 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되게 제한적인 자료지만 혹시 이 자료를 보고 좀 어떠한 것들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 계신가요? 임의로 지목해도 괜찮을까요? 안 된다고 고개를 격하게 쳐죠. 그러면 저의 영원한 은사님, 이태성 부장님. 네, 글쎄 뭐 잘 모르는데 그 학생의 환산 등급이 2등급이 나온 거고요. 데이터상 사례 합격자가 1.71부터 1.99까지 합격했는데 현재 2등급에서는 합격한 사례가 없잖아요. 저 상황에서는. 그럼 2021년도도 한번 보고 2020년도도 보고 사례가 있는지 한번 보고 사례가 있어도 충원 합격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모집군이 어떻게 인력풀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안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안내를 해서 저는 이제 상향 내지는 소신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한 번만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충원 합격까지 돌았었어도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합격권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향 지원이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다른 전년도, 전전년도에 합격 사례가 있었는지까지도 파악을 해야 되지만 제한된 일단 정보를 가지고도 훌륭하게 분석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후보 순위 99라고 적혀져 있는데 후보 순위가 전부 다 99번이냐? 그건 아니고 옛날에는 후보 순위가 이제 제공되지 않았으면은 그냥 99번으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후보 순위 없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최저 미충족. 그래서 이 전형에 뭐가 걸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최저가 걸려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해당 학생의 이제 모의고사 성적 같은 거를 확인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뭐 3합 7에서부터 뭐 8,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이제 그걸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도 파악을 하셔서 학생 상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유니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문대학교를 이제 상담을 해줄 때만 활용을 했었습니다. 대기업이 보다 더 이제 제 그냥 손이 잘 가는 입맛에 맞더라고요. 유니브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학교까지 이렇게 자세히 잘 나와 있었지만 대기업은 전문대가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기업을 주로 하되 유니브를 살짝 보완하는 식으로 그렇게 상담 프로그램 활용을 했었습니다. 네, 수시 상담을 할 때에는 여기 적혀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긴밀하게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됩니다. 학생의 뭐 성적이라든지 학생부에서 얘가 가진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뭔지, 그 다음에 학생의 성향이 도전적인지 안정적인지, 수능 최저를 맞출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얘가 면접에 뭐 역량이 있는지. 저는 면접 죽어도 싫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교수님 앞에서 말하는 게 죽기보다 더 싫어요. 이런 친구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고려를 하셔서 전형을 선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요때 빠뜨리기가 쉬운 게 특별 전형을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쌤, 저 농어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농어촌이 안 돼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한부모 가정인 줄 알았는데 법적으로는 알고 보니 한부모 가정이 안 돼요.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제 특별 전형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서류상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어서 지원을 못 하게 되는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 반드시 마지막으로 잘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수시 상담을 하시다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시 파이터. 이름부터가 파이터. 누군가 싸우는 거잖아요. 대부분 파이터들은 이제 싸우는 대상을 이제 선생님을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 잘 다독이면서 이끌고 가시는 것도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뭐 6종합을 쓰겠다. 저는 생기부가 강점이 있으니까 다 종합으로 쓸 거예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저는 다 논술로만 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수시카드 조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지양을 하는 편이 합격 확률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학생이랑 잘 상담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시 대입 자료, 전형 자료 생성하는 날짜는 이제 올해 8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이 전까지 생기부 작성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원서 접수도 이 기간에 이루어진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2-7로 넘어가서 수능 최저 분위기 만들기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렇게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교실 안의 분위기는 크게 세 트랙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능 최저를 준비하는 친구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대학 면접을 준비하는 친구들, 그럼 세 번째는 그냥 노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그냥 노는 친구들이 너무 득세하고 너무 교실 분위기를 주도하지 않도록 조금 이제 학교에서 분위기를 형성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수능 최저가 만약에 걸려 있는 전형을 지원한 학생이라면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해요. 말 그대로 최저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만약에 못 맞췄다라고 하면은 이 학생이 생기부가 얼마나 좋건 내신 성적이 어떻게 되건 상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바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수능 최저를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학교에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중요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2025학년도 고대 입시 설명회 자료에서 발췌를 해왔습니다. 보면은 인문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충족률이 60%, 그 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에는 54.1%밖에 안 돼요.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좀 낮지 않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최저를 맞춘 학생들은 만 놓고 이제 싸움을 시작을 해보면 절반이 날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수능 최저를 맞추기만 하면은 되게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이제 학생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투트랙 두 번째 중에 이제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거는 단위 학교별로 각각 조금씩 상이할 수는 있으나, 이제 제가 경험한 바로 이제 면접 준비반을 운영을 했었는데, 요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별로 이제 실시하는 면접 유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부 기반, 생기부 기반 면접인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의 생기부를 같이 분석을 해주고, 그다음에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이제 확실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재시분 기반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카이나 아니면 서울권 소재 상위 16개 대학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방식인데, 재시문을 주고 분석을 해라, 그런 것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예시를 들고 와봤어요. 생기부 기반 면접 예시 문항 건국대 사례인데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지원한 학생에게 이제 이 학생의 생기부에 있었던 내용이 되겠죠?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하락세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네가 했었었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활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을 해보고, 그 다음 너의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기 때문에 생기부에 있는 내용이 학생이 숙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기가 쉬운 거겠죠. 그래서, 이 생기부 기반 면접을 준비를 할 때는 항상 이제 면접관 교수님들께서 너 이 활동을 진짜로 했니? 그러고 나서 어떤 걸 느꼈니?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런 걸 위주로 이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시문 기반 면접 예시인데요. 이 재시문 기반 면접을 준비를 하는 게 저는 교사로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가장 보람이 컸습니다. 이 재시문, 이 기출문제 같은 거를 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지 훌륭한 답변일까를 같이 학생이랑 고민을 해보고, 학생들도 이제 힘들지만 계속해서 연습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리고서 이제 지도일지를 작성을 하는데, 지도일지를 작성을 하고 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사실 이제 면접 준비반을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목적으로 사실 쓰긴 했는데, 이거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나눠줬어요. 내가 너 면접 지도를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은 조금 부족했고 이러이러한 부분 너의 강점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학생들이 이걸 보고 나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렇게 수정을 해서 나날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괜찮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정시 대입 자료 생성을 이제 11월 30일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학기 때 새로운 과목 과세특 입력하실 부분이 있으시면은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그때까지 이제 창체 사항들 다 기입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 수시 합격자 발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런 것들이 누가 얘기해 주지는 않지만 좀 이렇게 여쭤보기도 조금 뭐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한 개의 대학, 한 개 학과, 한 개 전형만 최종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학생들에게 이제 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수시에 합격을 했으면 등록을 포기하고 저 그냥 정시할래요? 요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일명 수시 납치라고 하죠. 그래서 수시에 일단 지원을 하고 하나라도 합격을 했으면은 그 학생은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것도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쌤 저 여기 최초 합격을 했는데 제가 진짜 가고 싶은 학교는 다른 대학이 예비가 떴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러면 최초 합격한 학교를 등록을 해놓고 그 이제 예비를 받은 학교를 기다리다가 거기에서 추가 합격 발표가 나면은 이제 먼저 등록했던 학교를 취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합격한 학교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것도 이제 되게 디테일한 건데 처음에 학생들이 물어봤을 때 잘 몰라가지고 저는 막 어버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먼저 알고 계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입시의 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는 졸업생 데이터 수집 및 정리해서 대교육 프로그램에 학생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은 그 결과를 또 이제 다음 연도에 이제 입시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활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입력을 다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합격생 생활기록부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저도 못한 건데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신 환산점 합격 커트 70%라고 하면은 이제 상향 지원을 한 사례가 되겠죠. 상향 지원을 한 학생 중에서 종합 전형으로 얘가 붙었어요. 라고 하면은 그 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분들이 평가를 했을 때, 이 학생 생기부가 되게 좋다라고 평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을지를 이제 거꾸로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시기가 이제 그 학사 일정이 모두 끝나고, 이제 다음 연도로 막 준비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고, 이제 이미 학교 합불이 다 나왔는데, 그냥 다 넘어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기가 되게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한 전형을 준비를 해주는 게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각 반에 한두 명씩은 미술을 하겠다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뭐, 이 미술을 준비한 학생인데, 이제 포트폴리오랑 활동 보고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가지고 같이 도와줬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전부 다 끝이 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의 말씀이라고 좀 너무 거창하게 썼다 싶네요. 지금 보니까. 그냥 드리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입시에 절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되게 명쾌하게 딱딱딱 판단을 내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 여기 돼, 너 여기 안 돼.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 항상 그 한 해 이제 입시 결과를 놓고 보면은 와, 이 친구가 여기를 진학을 했네? 막 되게 의외인 경우가 있어요. 너는 너 여기 절대 못 갈 것 같아 라고 속으로 생각했지만 거기에 합격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반드시 모든 경우를 다 판단을 내려서 이제 판사가 되시지는 않으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나와서 연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 모르는 거 너무 많아가지고 저기 계신 부장님한테 맨날 물어봤어요. 부장님.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많이 옆에서 이제 동료 그 다음에 경험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여쭤보고 일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교육감님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장학사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고3 제자들이 진짜 평생 간다. 이 말이 뭔지 실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학생들 이렇게 만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지고 꼭 이렇게 사진을 한 장씩 찍거든요. 단체 사진을. 이렇게 찍고 나면은 괜히 막 뭔가 뭉클해지고 되게 좋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계속 연락도 오고 해서 정말 정말 보람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3 담임이라는 것은. 네, 저의 연수는 여기까지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